귀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 주신 분들 반가워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그 사람과 역마살 낀 것처럼 마음이 헷갈리고 이 애매한 줄다리기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시죠? 오늘 이 관계가 튼튼하게 이어질 인연줄인지 원진살처럼 피곤하게 밀당만 하다 끝날 인연인지 투명하게 짚어볼 거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수호 신령님 자리에 진짜 결론이 숨어 있거든요.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인연의 결이 또렷이 잡혀요. 눈에 띄는 다른 연애 영상이 있다면 우연이 아니니 같이 보시고요. 자, 화면에서 유독 내 마음을 콕 찌르고 끌어당기는 한 자리에 시선을 멈춰주세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고 사는 그 먹먹한 기분,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당장 답을 몰라 답답한 질문 딱 한 가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툭 던져보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이벤트 중이거든요. 혼자 감당하기 벅찬 깊은 이야기나 내 인연줄 전체를 짚어보는 심층 상담은 고정 댓글 링크에 길을 활짝 열어두었으니 언제든 문 두드려 주세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자리를 열어보기 전에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이 엉킨 기운을 맑게 풀어내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헷갈리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면에서 맑고 차가운 백수정을 딱 골라주셨네요. 이거 실제로 손에 쥐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겉은 매끄럽지만 속은 서늘하고 끝부분은 손을 베일 것처럼 날카롭고 뾰족하잖아요. 지금 이 애매한 관계를 바라보며 밤마다 속을 끓이는 여러분의 심정이 딱 이 원석의 감촉과 맞닿아 있어요. 처음 그 사람과 엮일 때만 해도 그저 설레고 몽글몽글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사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콕콕 찔리듯 아프고 서늘해지는 순간들을 수없이 넘겨오셨을 거예요. 이 맑고 투명한 백수정처럼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 태도의 진짜 이유를 군더더기 하나 없이 투명하게 꿰뚫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멈춰 서신 거죠. 더 이상은 어항 속 물고기인지 썸인지 모를 짙은 안개 속에 갇혀 감정 낭비하는 건 딱 질색이니까요. 그런데 참 얄궂게도 여러분을 맞이하는 표지 카드로 인연동자가 사뿐히 내려앉아 있어요. 양손에 붉은 실타래를 꼭 쥐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앳된 신령님인데 이게 참 징글징글하고 묘한 결을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장이라도 차갑게 얼음장처럼 돌아서서 카톡 차단하고 번호 지워버리고 싶다가도 내일 그 사람 얼굴 한번 우연히 마주치거나 다정한 말투로 안부 하나 물어오면 그 독했던 결심이 봄눈 녹듯 스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싹둑 가위로 잘라내버리기엔 두 사람 사이를 얽어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붉은 인연줄이 생각보다 너무 깊고 질기게 엮여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두 사람 사주에 떼어낼 수 없는 강한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단단히 든 것처럼 밀어내려고 발버둥 쳐도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다시 끌어당기는 끈적한 기운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확 내 쪽으로 당겨오지도 못하는 이 복잡하고 투명한 갈망이 첫 문턱에서부터 아주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썸도 아니고 연애도 아닌 미적지근한 상태로 맴돌기만 하는지 이 관계의 진짜 뼈대와 핵심을 짚어볼게요. 첫 자리에 문살 카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네요. 옛날 한옥방 안에 발라둔 얇은 창호 지문. 다들 아시죠? 방 안에 촛불이 켜지면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빛이잖아요. 딱 그 형국이에요. 속 시원하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로의 맨얼굴을 보며 직진하는 게 아니라 얇은 창호지 한 장, 좁은 문살 틈새로 숨죽인 채 서로의 동태만 열심히 엿보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두 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자 핵심이에요. 서로 호감이 없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 스치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상대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얇디 얇은 선을 누가 먼저 총대 메고 넘을지 피 터지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리학으로 치면 둘 사이에 원진살이나 귀문관살이 약하게 껴서
내가 한 발 다가가면 상대가 놀라서 멈칫하고 내가 지쳐서 돌아서려 하면 귀신같이 알고 상대가 쿡 찔러보는 아주 피곤한 핑퐁 게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자? 하고 카톡을 썼다가 지웠다가 수십 번 망설인 적 있으시죠? 상대방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우울한 걸로 바뀌거나 인스타 스토리에 의미심장한 글귀라도 올라오면 이거 혹시나 보라고 올린 신호인가? 하며 혼자 밤새 의미 부여하면서 문살 너머를 넘겨다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상대방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림자만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섣불리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마음을 들켰다가 지금 밥 먹고 연락하는 이 편안하고 좋은 유대감마저 산산조각 날까봐 그 알량한 자존심과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서 둘 다 한 발짝도 옴짝달싹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깊게 깔려 있어요. 그럼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두 사람의 지난한 흐름을 되짚어보니 처마 끝에 외롭게 매달린 풍경카드가 약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절에 가면 달린 그 쇠로 된 종 있잖아요. 풍경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못해요. 반드시 외부에서 바람이 훅 불어와야만 찰랑찰랑 맑은 소리를 내며 살아있음을 알리죠. 그동안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서 아주 미세하고 감질나는 바람결 같은 신호들을 끊임없이 받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날은 나를 향한 다정한 눈빛이나 무심코 챙겨주는 행동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내 마음의 풍경이 태풍 만난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며 소리를 냈겠죠. 아, 이 사람도 확실히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조금 용기를 내서 표현을 하거나 다가가려고 하면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끊겨버린 풍경처럼 상대가 무심하게 굴거나 한 발 뒤로 빼는 태도에 가슴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기다림이 참 징글징글하게 길었네요. 그쵸? 상대가 먼저 내 마음을 휩쓸어갈 확실한 돌풍을 일으켜주길 가만히 기다리며 혼자 울고 웃고 희망 고문을 당한 시간이 고스란히 익혀요. 감정의 주도권과 리모컨을 내 손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넘겨준 채 역마살 낀 사람처럼 이리저리 종잡을 수 없이 흩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쫓느라 혼자 롤러코스터를 타며 버텨온 지난날의 마음고생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지네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지금 현재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의 냄새와 기류가 확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자리의 무구 중 하나인 방울카드가 아주 날카롭고 매섭게 울리며 등장했거든요. 무당들이 구판에서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잠들어 있는 신령님을 강력하게 깨울 때 찰랑찰랑 거칠게 흔드는 그 놋방울이에요. 가만히 서서 잔잔하게 불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수동적인 풍경의 시기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은 누군가 작정하고 방울을 거세게 쥐고 흔들어 잠든 판을 깨워야만 하는 혹은 이미 그 요란한 방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묘하게 상대방의 태도가 조급해진 걸 느끼셨거나 평소엔 절대 안 하던 뜬금없는 연락이나 행동으로 내 방어막을 훅 치고 들어오는 걸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못 지내겠다. 아니면 도로 결판을 내고 털어버리든 사기든 끝장을 봐야겠다 하고 감정의 임계점이 탁 터지는 폭발음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서로를 향한 의식과 긴장감이 팽팽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제는 바늘 끝으로 살짝만 툭 건드려도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애매함을 유지하며 숨어있던 그 미적지근한 보호막이 와장창 깨지고 억눌러 왔던 서로의 진짜 욕망이 방울 소리에 화들짝 깨어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현재 시점에 두 분이 마주 서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진작에 방울을 시원하게 울리지 못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걸까요? 이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의 밑바닥에 깔린 진짜 숨은 원인을 짚어보니 방울끈 카드가 무겁게 툭 떨어지며 답을 줍니다. 방울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그 무거운 놋방울을 지탱하고 이어주는 튼튼한 끈을 꽉 움켜쥐고 흔들어야 하잖아요. 이 카드는 두 사람을 현실에서 엮고 있는 관계의 명분이나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깊이 있게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분 사이에는 감정만으로 사적으로 훅 다가가기에는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현실적인 족쇄나 허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거래처 상하 관계여서 만약 고백했다가 엇나갔을 때 매일매일 어색하게 얼굴 봐야 하는 그 지옥 같은 상황이 끔찍하게 두려웠거나 겹치는 지인이나 속한 모임이 너무 많아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주변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내릴까봐 극도로 조심스러웠던 상황일 수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나 여러분 중 한 사람의 과거 연애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시작의 버튼을 누르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흉터가 남아 있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마음의 끈은 분명 동아줄처럼 너무나도 질기고 단단한데 이걸 내 맘대로 남들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낚아채듯 잡아당길 합당한 핑계가 지독하게도 없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상대방의 겁먹은 속마음도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다가가서 확 끌어안고 싶은 욕심이 굴뚝 같지만 본인이 참지 못하고 먼저 이 끈을 무식하게 확 잡아당겼을 때 여러분이 그 힘에 놀라 부담을 느끼고 아예 이 소중한 인연줄마저 툭 끊어내버릴까봐 벌벌 떨며 몸을 사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피말리는 징글징글한 애매함의 진짜 숨은 원인은 서로 마음이 모자라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관계를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내 섣부른 행동 하나로 모든 걸 망쳐버릴까봐 겁살이 단단히 씌어버린 그 지독한 신중함 때문이었다는 게 여기서 아주 명확하고 아프게 익힙니다. 자, 그럼 이 숨막히는 눈치 게임과 답답한 줄다리기를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콱 찔러서 결판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셨죠? 앞으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보여주는 자리에 촛불 카드가 아주 고요하고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쥐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이자 핵심이에요.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두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모닥불처럼 주변을 다 태워버릴 듯이 요란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방 전체의 온도를 은근하게 데워주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게 중심을 딱 잡아주죠.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확 짜증을 내며 내 마음의 불씨를 찬물 끼얹 듯 꺼버리거나 반대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산불 내듯이 상대방에게 활활 부담스럽게 들이댈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억지로 멱살 잡고 관계를 끌고 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저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여전히 너에게 호감이 있고 이 자리에 따뜻하게 켜져 있어 라는 변함없는 온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불면 살짝 흔들릴지언정 절대 꺼지지는 않는 촛불의 그 끈질긴 정성처럼 말이에요. 상대방이 한 발 다가오면 그 온기만큼 반갑게 맞아주시고 상대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서면 굳이 쫓아가지 말고 내 자리에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섣부른 고백이나 결론을 재촉하는 말보다 이 변함없는 일관성이 겁먹고 있는 상대방의 두려운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꽉 막힌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줄 아주 묘한 외부의 변수가 하나 스며들어 옵니다. 바로 향 카드가 그 기막힌 타이밍을 예고하고 있어요. 절이나 제단에 피워둔 향의 연기를 가만히 본 적 있으시죠? 손으로 잡으려야 잡을 수 없지만 어느새 그 공간 구석구석까지 깊숙하게 배어들어서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압도해버리잖아요. 하늘의 신령님과 땅의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향이기도 하고요. 이건 여러분이 억지로 머리를 굴려서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두 사람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줄 부드러운 명분이나 상황이 연기처럼 스며든다는 걸 의미해요. 직장이나 학교 혹은 겹치는 지인들 사이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둘만이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단둘의 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카톡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아주 깊고 내밀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감정의 동기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명리학으로 치면 두 사람의 사주에 차가운 기운이 돌다가 갑자기 따뜻한 봄바람이 확 불어와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합이 드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휩쓸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하며 재고 따지던 현실적인 방어막을 스르르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향기가 두 사람을 감싸고 돌았을 때 마침내 이 지난한 관계가 맺게 될 최종 결실의 자리에 비녀 카드가 아주 묵직하고 단호하게 꽂혀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가슴 벅차게 예쁜 결말이에요. 예전 조선시대 여인들이 언제 비녀를 머리에 꽂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이 시절에 따은 머리를 풀고 정식으로 어른이 되어 혼례를 올리거나 한 사람의 반려자가 될 때 흩어진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틀어 올려 비녀로 고정했잖아요. 이리저리 엉키고 날리던 여러분의 헷갈리는 감정들, 썸인지 어장인지 모를 그 너저분했던 관계의 실타래가 비로소 하나의 이름으로 단단하게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진짜 만나는 거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해라 하는 식의 분명하고 공식적인 타이틀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드디어 얇은 문살 틈새로 엿보던 짓을 멈추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을 꽉 잡아주는 아주 속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밤마다 이불킥하며 마음 졸일 일은 끝났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고 계신 수호 신령님 자리를 보니 구름을 타고 내려온 고운 선녀님이 앉아 계시네요. 선녀님은 매력과 예술,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강한 도화의 기운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애매한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자존감 깎아먹으며 쩔쩔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지상의 나무꾼에게 매달리며 사랑을 구걸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나고 귀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이번 한 달 상황을 내 쪽으로 확 당겨오기 위해 딱 두세 가지만 실전에서 움직여보세요. 억지로 만남을 구걸하거나 장문의 카톡으로 마음을 확인하려 들지 마시고 촛불처럼 그저 가벼운 안부나 상대방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짧은 응원의 메시지 정도만 툭 던져두세요. 답장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이 상대방의 조바심을 부추길 테니까요. 그리고 선녀님의 기운이 들어온 만큼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는 평소보다 내 외모나 스타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본인의 매력을 한껏 발산해 보세요. 향수나 샴푸 향을 살짝 바꿔서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해 보는 것도 아주 영리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조급함을 버리고 나를 먼저 예쁘게 가꾸고 있으면 상대방이 먼저 그 향기에 홀린 듯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한 비녀를 꽂아줄 테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맑고 예쁜 기운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흐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안과 용기로 닿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지그시 눌러서 저와 끈끈한 연결고리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예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운의 흐름을 내 쪽으로 확 끌어당기려면 일단 답답한 속부터 뻥 뚫어놔야 빈자리에 복이 들어 차는 법이거든요. 지금 해답이 너무 고픈 질문 딱 하나 제가 가볍고 뾰족하게 짚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터치 말고 내 인생 전반의 판을 흔들고 팩폭 맞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1일 심층 상담은 고정 댓글 링크에 띄워뒀으니 꼭 챙겨보세요. 두 번째 자리에 오신 분들,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보태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맑은 기운이 더해져야 다음 풀이, 그 다음 흐름까지 훨씬 더 깊고 또렷하게 짚어낼 수 있거든요. 자,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나를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 그 사람의 엉킨 속내를 샅샅이 파헤쳐 봅시다. 화면에서 아주 곱고 따뜻한 연분홍빛의 장미수정을 딱 짚어주셨네요. 이거 둥글둥글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면 차갑기보다는 묘하게 사람 체온처럼 부드럽고 따끈한 감촉이 전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사랑의 갈망이 딱 이 원석의 결을 닮아 있어요. 내 매력을 한껏 발산해서 이 애매한 관계의 주도권을 딱 쥐고 싶고 그 사람과 아주 따뜻하고 예쁜 연애를 조심스럽게 꽃피워가고 싶은 그 몽글몽글한 심정이 가득 차오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참 답답하게도 여러분의 이런 예쁜 마음을 맞이하는 표지카드로 오색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켜서
툭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머릿속으로는 내 매력으로 상황을 확 리드해서 결론을 내고 싶은데 현실의 관계는 이 5가지 색깔의 실이 제멋대로 엉키고 꼬인 것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지독한 먹통 상태라는 뜻이에요. 사주로 치면 두 사람 사이에 예쁘게 합이 드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툭 하고 서로를 튕겨내는 파의 기운이 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형국이죠.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아슬아슬하다가도 다시 질기게 이어지고 내가 확 당겨오려고 하면 상대가 실을 놔버리는 이 미치고 팔짝 뛸 엉킴 속에서 어떻게든 이 실마리를 찾아내서 내 쪽으로 단단히 묶어두고 싶은 그 답답한 주도권 싸움이 첫 문턱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익혀요. 자, 그럼 이 지독하게 헷갈리는 관계의 진짜 뼈대, 그 핵심이 도대체 뭔지 첫 번째 자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다 위에 고요히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해수가는 카드가 아주 묵직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관음보살님은 끝없는 자비와 포용을 상징하시는 분이죠. 물의 흐름처럼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감싸 안는 기운인데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두 사람의 애매함을 만들어낸 가장 뼈아픈 핵심이에요. 관계의 형태가 뚜렷한 유리병이나 그릇에 담긴 게 아니라 이리저리 형태를 바꾸며 흘러가는 바닷물처럼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수기운이 너무 강하면 스며들고 포용하는 힘은 좋은데 맺고 끊는 결단력이 부족해서 이도 저도 아닌 진흙탕이 되기 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느 한쪽이 혹은 두 분 다 상대방에게 너무 좋은 사람, 다 이해해주는 넓은 바다 같은 역할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 않나요? 상대가 연락이 좀 늦거나 선을 넘을 듯 말 듯 헷갈리는 행동을 해도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린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하면서 바다처럼 다 삼켜버리고 웃어 넘겨준 그 끝없는 배려심이 문제였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너무 편안하고 모든 걸 다 받아주니까 굳이 내가 연인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뚜렷한 형태를 만들지 않아도 이 달콤한 온기를 계속 누릴 수 있겠다고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해버린 흐름입니다. 어쩌다 이토록 감정의 경계가 흐려졌을까? 그 지난한 과거의 궤적을 짚어보는 자리에 흰 천을 흩날리는 살풀이 카드가 처연하게 등장했어요. 살풀이는 억울하게 맺힌 기운이나 탁한 살을 춤으로 풀어내서 씻어내는 아주 고단한 의식이잖아요. 두 사람의 인연이 처음부터 마냥 꽃길처럼 순탄하게 흘러온 게 아니라는 게 이 한 장의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만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거나 주변의 방해 혹은 기가 막히게 엇갈려버린 타이밍 같은 어떤 외부적인 탁한 기운들이 두 사람 사이를 끈적하게 맴돌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 찝찝하고 불편한 공기를 어떻게든 환기시키고 정화해 보려고 혼자서 참 눈물겨운 내적 살풀이 춤을 춰오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무심한 태도에 혼자 상처받고 며칠 앓다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얀 천을 허공에 던지듯 내 감정을 툭 털어내며 관계를 이어가려 애쓴 그 무던한 인내의 시간들이 느껴져서 가슴 한쪽이 참 시려오네요. 맺힌 것을 풀어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내 발목에 하얀 천이 더 칭칭 감겨버리듯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묘한 굴레 속에서 꽤 오랜 시간 감정의 진을 빼오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꽉 막혀있던 그 숨 막히는 공기가 아주 차갑고 예리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을 비추는 세 번째 자리에 무당의 거울, 바로 명두 카드가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명두는 숨겨진 진실을 남김없이 낱낱이 반사해내는 신령님의 아주 무서운 도구예요. 그동안 둥글둥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바다처럼 품어주고 혼자 소가리하며 춤을 추던 그 수동적인 시간은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더 이상은 이 뿌연 안개 속에서 내 감정 낭비 안 해. 내 진짜 속마음이 뭔지 이 거울 앞에 명명백백하게 다 비춰봐 하는 강력한 주도권과 결단력이 확 치솟아 오르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혹은 상황 자체가 더 이상은 숨거나 애매하게 행동할 수 없도록 진실의 거울 앞에 두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앉히는 형국이기도 하죠. 찰나의 눈빛,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서도 거짓이나 가식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직관력이 지금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예전처럼 대충 미소 지으며 넘어갈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을 등줄기로 찌릿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현재 두 사람의 공기는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에 태풍의 눈처럼 기묘하게 고요하고 또렷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진작에 이 거울을 들이대지 못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그 기나긴 엉킴의 시간을 버텨야만 했을까요? 이 답답한 사연의 밑바닥, 숨겨진 원인을 들여다보는 자리에 다듬이돌 카드가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옛날 여인들이 주름진 옷감을 빳빳하게 펴려고 밤이 새도록 방망이질을 하던 그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잖아요. 이거 참 마음 아픈 카드예요. 이 애매한 관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려왔던 가장 큰 원인은 놀랍게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너무 매섭게 짓눌러 왔기 때문이에요. 명리학에서 참고 견디는 인성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 혼자 착각하는 거면 어쩌지? 이러다 지금의 편한 사이마저 깨져버리면 어떡해? 하는 뾰족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다듬이돌에 올려놓고 쿵쿵 두들기듯 스스로의 입을 막고 욕망을 납작하게 다려버린 겁니다. 터질 것 같은 서운함이나 확실하게 관계를 규정짓고 싶은 그 뜨거운 욕심을 겉으로 표출하기보다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키며 감정을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방망이질을 하며 멍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매끄럽고 구김없는 모습만 보며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괜찮구나 하고 아주 편안하게 안주해버렸던 거죠. 결국 이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의 어장관리나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행여나 작은 파문이라도 일까봐 내 감정을 숨죽여 다듬기만 했던 그 뼈아픈 습관과 두려움에 있었다는 게 여기서 아주 묵직한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속으로 끙끙 앓으며 감정을 억누르던 그 무거운 다듬이돌, 이제는 과감하게 저 멀리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답답한 줄다리기를 끝내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취해야 할 가장 확실한 행동 지침의 자리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아주 투명하고 정갈하게 빛을 내고 있거든요. 재단에 올리는 정화수는 뜨겁게 끓이지도 않고 달콤한 색소를 타지도 않은 아주 맑고 차가운 본연의 물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흠잡히기 싫어서 혹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얄팍한 평화마저 깨질까봐 두려워서 내 진짜 감정에 자꾸만 예의와 배려라는 설탕을 타고 가짜 색소를 섞어왔잖아요. 이제는 그 복잡한 첨가물들을 싹 다 걷어내라는 신령님의 매서운 처방입니다. 나는 너랑 이런 애매한 친구 사이로 남는 거 솔직히 싫어. 나는 확실한 게 좋아. 라고 내 밑바닥에 깔린 진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셔야 할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맑은 물그릇은 속이 다 비치잖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바닥을 오해 없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빙빙 돌려 말하거나 쿨한 척 방어막을 치는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명리학에서도 맑은 수 기운은 거짓을 씻어내고 본질을 드러내는 힘이 있어요. 내가 먼저 맞고 투명해져야 눈치만 보던 상대방도 그 물에 자기 진심을 비춰보고 한 발 내디딜 용기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투명하게 내 진심을 드러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그 지독하게 엉킨 실타래를 단숨에 끊어줄 아주 극적인 외부 변수가 하나 찾아옵니다. 외부 사건을 보여주는 자리에 바리공주 카드가 아주 장엄한 기운을 뿜으며 등장했어요. 다들 바리공주 옛날 이야기 아시죠? 자기를 매몰차게 버렸던 부모를 살리겠다고 그 험하고 무서운 저승길을 혈혈단신으로 뚫고 지나가 기어코 생명수를 구해온 여성 영웅이잖아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두 사람 중 한 명이 알량한 자존심과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지옥을 완벽하게 뚫고 지나가 헌신적으로 관계를 구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맑은 물처럼 다가갔을 때 상대방도 뒤통수를 맞은 듯 큰 깨달음을 얻고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대로 애매하게 어장 속에 두다간 영영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뼈저린 위기감이 들면서 그동안 본인을 안전하게 감싸고 있던 비겁한 껍질을 깨고 나와 여러분을 구출하듯 확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찾아오고 있어요. 혹은 반대로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 상황이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기막힌 우연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서서히 식어가며 죽어가던 관계의 불씨를 기적처럼 확 살려내기 위한 결연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두 사람을 강하게 덮치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이런 치열한 진심의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두 사람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최종 결실의 자리는 너무나도 속 시원하고 경사스럽습니다. 마지구 카드가 아주 성대하게 판을 벌리고 있거든요. 마지굿은 신령님을 우리 집, 내 안으로 정식으로 기쁘게 모셔드리는 아주 화려하고 벅찬 축제 같은 의식이에요. 그동안 얇은 문살 밖에서 서성이며 서로 간만 보던 두 사람의 관계가 드디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정식으로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서게 된다는 아주 강력하고 기분 좋은 징표입니다. 우리 애매한 거 이제 그만하고 오늘부터 제대로 만나보자 라는 확실한 선언과 함께 연인이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고 기쁘게 두 손을 맞잡게 되는 거죠. 썸과 어장의 그 축축하고 불쾌했던 기운은 살풀이하듯 다 씻겨 내려가고 내 사람으로 온전히 맞이하는 가슴 뛰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 앞에 환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동안 다듬이돌에 내 마음 짓눌러가며 밤새 참아왔던 그 인고의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밝고 경쾌한 마지굿의 판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뜨겁고 벅찬 흐름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신 수호 신령님을 볼까요? 혜원동자님이 맺힌 응어리를 풀며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혜원이라는 말이 가슴에 맺힌 지독한 한을 풀어낸다는 뜻이잖아요. 이 어린 신령님이 지금 귓가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 봐요. 그동안 혼자 소갈이 하느라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판이 열리고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지난날 상대방이 애매하게 굴어서 나 힘들게 했던 거 그거 절대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으면서 괴롭히지 마라.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구판이 화려하게 열렸는데 옛날에 그 탁한 찌꺼기를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너 옛날에는 왜 나한테 그렇게 헷갈리게 했어? 하면서 과거의 잣대로 상대를 날카롭게 찌르지 마세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해맞고 순수하게 지금 다가온 기쁨만 온전히 누리라고 콕 집어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맑고 예쁜 기운을 내 현실로 확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달에 딱 2-3가지만 일상에서 툭툭 실천해보세요. 맑은 물그릇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차가운 얼음물이나 탁한 커피, 음료수 말고 내 몸의 온도를 훈훈하게 덮여주는 따뜻하고 맑은 물을 자주 챙겨 드세요. 몸속의 탁한 기운이 부드럽게 빠져나가야 인연의 흐름도 막힘없이 맑게 정화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보낼 때 썼다, 지웠다 고민하면서 길게 늘어놓지 마세요. 의미 없는 이모티콘 덕지덕지 붙이거나 빙빙 돌려서 맘 떠보지 말고 오늘 내 생각 났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 직관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투명한 돌직구를 한번 딱 던져보세요. 그 맑은 한마디가 복잡하게 굴러가던 상대방의 머릿속을 하얗게 세탁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방이나 책상 주변에 방치된 안 쓰는 물건들, 특히 예전 연인의 흔적이나 묵은 짐들이 구석에 남아있다면 이번 주말에 미련 없이 시원하게 다 비워내세요. 물리적인 공간이 맑게 비워져야 그 텅 빈 자리로 기분 좋은 마지굿의 기운이 새롭게 꽉 차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조언들 잊지 마시고 꼭 일상에서 가볍게 해보시고요. 이 예쁘고 확실한 시작의 기운을 남김없이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풀이가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래요. 자, 2번째 자리는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다음 자리, 3번째 카드에는 또 어떤 기막힌 흐름이 숨어 있을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흐름 끊기지 않게 멈추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참 이상하게 자꾸만 어긋나고 헛도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 오늘 참 잘 찾아오셨어요. 지금 당장 해답을 듣고 싶은 질문 딱 1가지만 골라주시면 제가 예리하게 봐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대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아주 무겁고 깊은 소가리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심층 상담으로 저랑 진하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째 자리에 조용히 들어와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지금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맑은 기운이 닿아야 저도 이 깊고 복잡한 인연의 바닥까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자, 어깨에 들어간 힘 살짝 빼시고
꽁꽁 숨겨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화면에서 묘하게 시선을 끄는 짙은 보랏빛의 자수정을 골라주셨네요. 이거 실제로 손에 쥐어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서늘해서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잖아요. 지금 이 애매한 관계를 대하는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딱 이 자수정의 서늘한 감촉과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방어 기제 엄청 심하게 치고 계시죠? 혹시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고 우스워질까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여유로운 척 철저하게 선을 긋고 상황을 관망하고 계신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직관을 곤두세우고 저 사람의 진짜 꿍꿍이가 뭔지, 나한테 진심이긴 한 건지, 그 인연의 뿌리부터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싶은 그 방어적이고도 간절한 심정이 원석에 고스란히 투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소름 돋게도 여러분을 맞이하는 표지카드로 깊고 고요한 우물카드가 툭 떨어졌네요. 깜깜한 밤, 아주 깊게 파인 우물 수면 위로 달빛 하나만 겨우 비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과 투닥거리며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우물 안으로 쏙 들어가서 안전한 벽을 치고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우물물은 맑고 투명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깊은지는 밖에서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참 속을 알 수 없고 다가가기 어려운 벽이 쳐진 사람처럼 느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행여나 내 진심이 들킬까봐 우물수면을 잔잔하게 유지하면서도 그 깊은 물속에서는 쉴 새 없이 상대방의 태도를 분석하고 저울질하는 그 조심스러운 자기 보호의 기운이 첫 문장부터 아주 묵직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토록 꽁꽁 숨고 재고 따지게 만드는 이 관계의 진짜 뼈대 핵심을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대신할머니 카드가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꼿꼿하게 앉아 계십니다.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 중에서도 가문의 대운을 짚어내고 엉킨 인연을 정리하며 판을 크게 짜는 아주 권위 있는 할머니 신령님이거든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두 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두 분은 지금 그냥 가볍게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설레는 썸을 타는 게 아니라 속으로 너무 무겁고 거창하게 이 관계의 결론부터 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명리학으로 비유하자면 두 사람이 손 한번 제대로 안 잡아봤으면서 속으로는 벌써 서로의 사주팔자를 펴놓고 평생 갈 궁합인지 흉한 원진살이 껴서 나중에 원수처럼 헐뜯고 헤어질 인연인지 혼자 도사님처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격이에요. 이 사람이랑 사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중에 헤어지면 내 일상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까? 이런 어른스럽고 무거운 고민들이 너무 꽉 들어 차 있다 보니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가볍게 몸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대신 할머니처럼 팔짱을 딱 끼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점치듯 분석하고 있으니 관계가 한 발짝도 가볍게 나아갈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 무거운 기운이 맴돌게 되었을까? 그 지난한 과거의 궤적을 짚어보는 자리에 장독대 카드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 안에는 된장이나 간장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발효되고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뎌내야만 제대로 된 깊은 맛이 나죠. 이 관계는 어제 오늘 갑자기 불타오른 가벼운 불장난이 절대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서사나 혹은 서로를 곁에 두고 묵묵히 지켜봐온 숙성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누구 하나 시원하게 장독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꺼내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곁에서 맴돌면서 언젠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 하고 미련하게 기다리기만 했던 그 묵직한 과거의 시간들이 익힙니다. 참다 못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조차도 뚜껑을 꾹 닫아 누른 채 삭히고 또 삭혀왔던 여러분의 그 고단한 인내심이 이 한 장에 너무나 서글프게 배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짚어보는 자리를 보니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사를 관장하고 끝없는 자비로 중생을 보듬는 불사 할머니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하얀 고가를 쓰고
두 손을 모아 끝없이 기도를 올리는 고요한 신령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조차도 거대한 인내의 늪에 빠져버린 상태예요. 사주에 비유하자면 흙을 상징하는 토기운이 너무 과하게 뭉쳐 있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모든 걸 다 품고 멈춰버린 상 같은 형상이랄까요? 상대가 나를 헷갈리게 하고 애타게 만들어도 따져 묻거나 화를 내는 대신 불사할머니처럼 수용하고 감내하는 쪽을 택해버린 거죠. 그래, 저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내가 좀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겠지 하면서 이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마저도 하나의 수행처럼 견뎌내고 있는 현재의 공기가 느껴집니다. 겉보기에는 참 다투지도 않고 잔잔해서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끝없는 기다림과 자비라는 이름으로 꽉 막혀버려 숨이 턱턱 막히는 정체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속 시원하게 결판을 내지 못하고 이 서늘한 우물 속에 숨어서 할머니처럼 인내심만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답답함의 밑바닥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니 화로 카드가 아주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그저 하얀 잿더미만 소복하게 쌓인 얌전한 화로 같지만 그 젤을 살짝만 걷어내면 그 안에는 맨손으로 만질 수도 없을 만큼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불이 숨죽여 살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상대방의 억눌린 진짜 속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우물처럼 서늘하게 선을 긋고 대신 할머니처럼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불사할머니처럼 해탈한 척 기다려주는 연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의 가슴 밑바닥에는 서로를 향한 아주 뜨겁고 강렬한 감정의 불씨가 미친 듯이 타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잿더미로 덮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숯불을 섣불리 꺼내서 입김을 불어넣었다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산불이 되어 내 소중한 일상과 자존심을 다 태워버릴까봐 끔찍하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혹은 반대로 이 소중한 불씨를 꺼냈다가 상대방의 차가운 거절이라는 바람을 맞고 영영 차갑게 식어 꺼져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스스로 두꺼운 재를 덮어 숨겨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방어적이었던 진짜 숨은 원인은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이 너무나도 뜨겁고 절실하기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의 타격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렸다는 뼈아픈 진실이 여기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솔직히 말할게요. 속으로는 숯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서늘한 우물 수면을 유지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셨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숨 막히는 정체기를 깨부수고 상황을 내 쪽으로 확 끌어오기 위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쥐고 있는 자리를 열어보겠습니다. 행동 지침을 보여주는 자리에 기도 37 카드가 아주 묵직하고 경건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무당들이 신령님께 큰 소원을 올리거나 엉킨 기운을 풀어낼 때 바깥 출입을 삼가고 매일같이 맑은 물을 갈아 올리며 꼬박 20하루, 즉 21일 동안 지독하게 정성을 들이는 그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핵심이에요.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절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주 명리학으로 치면 생각하고 참아내는 인성의 기운을 무리하게 깨고 행동과 말로 질러버리는 식상의 기운을 갑자기 폭발시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설프게 내 감정을 먼저 들이밀어서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우리 무슨 사이야? 하고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세워 다그치거나 반대로 혼자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 다 끝내자 하고 관계의 끈을 충동적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지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기도 37일의 그 흔들림 없는 정성처럼 딱 3주만 묵묵히 내 중심을 지켜보세요. 상대방이 연락을 조금 늦게 하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여도 평소처럼 부드럽게 응대해 주시고 내 감정의 숯불이 훅 하고 올라올 때마다 다시 차분하게 재를 덮어두는 일관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잔잔하게 본인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때 늘 얇은 문살 밖에서 여러분의 동태를 살피며 간을 보던 상대방의 마음에 오히려 거대한 불안과 조바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 없이도 너무 잘 지내네? 이러다 진짜 놓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위기감이 상대방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내 중심을 잡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꽉 막혀있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아주 극적으로 뒤집어 놓을 외부 변수가 하나 강력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발언문 카드가 그 기막힌 타이밍을 예고하고 있어요. 발언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나 다짐을 새하얀 한지 위에 또박또박 먹물로 적어 내려간 하늘에 올리는 공식적인 청원서잖아요. 그동안 말로 꺼내지 못하고 공기 중에 흩뿌려져 있던 애매한 감정들, 눈빛이나 뉘앙스로만 서로를 찔러보던 그 불분명한 안개들이 드디어 또렷한 문자나 말이라는 확실한 형태를 입고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쪽에서 먼저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장문의 카톡을 보내오거나 늦은 밤 진지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남김없이 고백하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두 사람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이제 그만 헷갈리게 하고 제대로 만나보자 라는 식의 분명한 관계 정립이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 아주 선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숯불을 억누르던 제가 바람에 훅 날아가고 서로의 뜨거운 진심이 오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글로 적히고 귀로 들리는 그 짜릿한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의 확인을 거친 후 마침내 두 사람이 닿게 될 최종 결실의 자리에는 방석카드가 아주 포근하고 안정감 있게 놓여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혹은 한 집안의 주인이 자리를 잡고 앉을 때 바닥에 내어주는 그 도톰하고 따뜻한 비단 방석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관계가 드디어 기나긴 썸이나 애매한 어장의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상대방의 인생 한가운데에 아주 공식적이고 확고한 내 자리를 배정받게 된다는 가슴 벅찬 의미입니다. 그동안 깊은 우물 속에 숨어서 밖을 내다보며 내가 저 사람 옆에 서도 될까? 불안해했던 시간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명리학에서 불안정하게 떠돌던 기운이 드디어 튼튼한 흙의 기운을 만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안착하는 형국이거든요. 내 사람, 내 연인이라는 분명하고 묵직한 타이틀이 주어지고 남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두 손을 맞잡고 앉을 수 있는 그 든든한 소속감이 여러분의 헛헛했던 마음을 아주 꽉 채워줄 겁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태도를 분석하느라 밤잠을 설칠 필요 없이 나만을 위해 예쁘게 준비된 그 따뜻한 방석 위에 편안하게 앉아 사랑받을 일만 남았어요. 이 모든 극적인 전개와 흐름을 우주처럼 넓은 품으로 굽어 살피고 계신 수호 신령님 자리를 보니 칠성님 카드가 밤하늘의 별처럼 환하게 빛나고 계십니다.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과 복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굵직한 운명의 흐름을 쥐고 계신 아주 거대한 신령님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칠성님이 이 마지막 자리에 떴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줄다리기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불장난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두 사람의 인연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기게 우주의 운명처럼 얽혀 있습니다. 칠성님이 여러분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해서 내 손으로 섣불리 이 귀한 인연을 망쳐버리지 마라. 내가 정해둔 때가 되면 알아서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네 자리가 마련될 테니 조급해하지 말고 큰 별의 흐름을 믿고 기다려라. 눈앞의 작은 오해나 감정 싸움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고 이 인연이 가진 무게감과 가치를 믿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관계를 바라보라는 아주 묵직하고 든든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단단하고 예쁜 결말을 내 현실로 완벽하게 끌어당기기 위해 이번 달 일상에서 딱 두세 가지만 신경 써서 실천해보세요. 기도 37 카드의 기운을 빌려와서 오늘부터 딱 21일 동안만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거나 메신저 프로필이 바뀔 때마다 혼자 의미를 부여하며 소설 쓰는 행동을 완전히 멈추세요. 내 에너지가 상대방을 향해 뾰족하게 쏟아져 나가면 그 기운을 상대방도 귀신같이 느끼고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시선을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밥 잘 챙겨 먹고 내 일상에 집중하는 그 무심한 온기를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방석 카드의 기운을 미리 앞당겨 오기 위해 내 방 한 구석이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쿠션이나 따뜻한 담요를 하나 가져다 두세요.
여기가 앞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게 쉴 자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 함께 앉을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간의 기운을 따뜻하게 덮여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으니 밤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모습, 상대방에게 꼭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깨끗한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 맴돌던 불안한 감정들이 글씨로 적히는 순간 엉켜있던 내 마음의 매듭부터 스르르 풀리며 맑은 기운이 뻗어나갈 겁니다. 이 소소한 정성들이 모여서 애매한 껍질을 부수고 확실한 연인으로 향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테니 의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제 풀이가 여러분의 서늘했던 마음에 따뜻한 불씨 하나로 남았다면 그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 꾹 담아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저와 예쁜 연결고리 하나 만들어두고 가시면 다음 달에도 더 맑고 투명한 기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리저리 지독하게 엉켜버린 인연줄. 혼자서 풀려다 손톱만 다치잖아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때 지금 제일 꽉 묶인 질문 딱 하나만 던져주세요. 제가 첫 매듭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이벤트 중입니다. 단편적인 대답을 넘어서 뿌리 깊은 문제까지 남김없이 싹 다 도려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타고 심층 상담으로 넘어오시면 제대로 봐드릴게요. 마지막 자리에 오신 분들 진짜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드디어 이 애매함의 끝, 그 확실한 결론을 향해 달려오셨네요. 본격적인 풀이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확고하고 맑은 기운이 덧대어져야 저도 이 날카로운 카드의 결을 아주 제대로 끝까지 샅샅이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어깨에 들어간 긴장 살짝 푸시고 그 사람의 엉킨 속내를 향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묵직한 호환석을 딱 집어주셨어요. 황갈색 줄무늬가 마치 매서운 호랑이 눈매처럼 번뜩이는 이 돌은 손에 가만히 쥐어보면 아주 단단하고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전해지죠. 지금 이 관계를 대하는 여러분의 심장이 딱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 사귈 거면 확실하게 사귀고 말 거면 내 인생에서 당장 치워라 하는 아주 호전적이고 용기 있는 심리 상태가 한가득 차올라 있거든요. 그런데 참 소름 돋게도 여러분을 맞이하는 표지 카드로 얽히고 설킨 매듭 카드가 툭 떨어졌네요. 솔직히 말할게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도 더 결론의 칼을 빼들었고 당장이라도 들이받아서 흑백을 가리고 싶은데 현실의 관계는 꽉 묶인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지독하게 꼬여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지 멈칫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은 호환석처럼 무겁고 확실하게 굳어졌는데 상대방과의 현실적인 끈끈함, 그동안 들인 정성, 그리고 홧김에 끊어내기엔 너무 커져버린 아쉬움이 자꾸만 내 발목을 올가매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끝장을 보고 싶은 내면의 돌파력과 그래도 어떻게든 잘라내지 않고 풀어내고 싶은 미련이 엉켜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답답한 공기가 첫 문턱부터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하게 헷갈리는 관계의 한가운데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핵심이 뭔지 첫 번째 자리를 열어볼게요. 장군신 카드가 아주 살벌하고 위풍당당하게 깃발을 꽂고 서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관통하는 진짜 키워드예요. 보통 연애운에서 장군님이 뜨면 흐름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쟁취하거나 부러지거나. 사주 명리학으로 치면 아주 강하고 매서운 편관이나 백호대살 같은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훅 치고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지금 두 사람은 몽글몽글 예쁘게 썸을 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토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누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더 너를 좋아해 라며 굽히고 들어올 것인지 그 자존심 대결이 너무 팽팽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다가가고 배려해줬는데 네가 끝까지 안 움직여?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매서운 승부욕이 가득 차 있어요. 안타까운 건 상대방 역시 만만치 않은 기운으로 철벽 방어막을 치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이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선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무조건 누군가 하나가 깃발을 확 꽂아버리고 항복을 받아내야만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호전적이고 뜨거운 국면에 접어든 게 이 피곤한 애매함의 진짜 이유입니다. 어쩌다 이토록 칼날이 부딪히는 팽팽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지난 궤적을 짚어보는 자리에 무당이 구판에서 부정을 쳐낼 때 쓰는 시퍼런 신칼 카드가 무겁게 등장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참 서슬퍼런 순간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속으로 수십 번도 더 이 관계의 질긴 끈을 싹둑 잘라버리려고 날성칼을 휘둘러 보셨을 거예요. 그래, 이번 주말까지도 확실한 액션 안 취하면 나도 미련 없이 끝이야. 이번에도 나 실망시키면 진짜 번호 차단한다 하면서 모질게 마음을 먹었던 적 수없이 많으시죠. 아니면 실제로 참다 못해 홧김에 날카로운 말을 툭 던져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한동안 연락을 뚝 끊어버렸던 그 단절의 시간들이 또렷하게 익혀요. 칼로 물백이라고 하잖아요. 내 딴에는 독하게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못 가 정신 차려보면 다시 그 사람 SNS를 염탐하거나 주위를 맴돌고 있고 상대가 던진 미끼 같은 연락에 덥석 물려버렸을 겁니다. 내 손에 꽉 쥐었던 그 결단의 칼날에 오히려 내 마음만 푹푹 베어서 피를 철철 흘리며 버텨왔던 그 독하고도 아팠던 지난날의 감정 소모가 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제 마음이 다 뻐근해지네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칼부림을 하며 버티던 과거를 지나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는 자리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작두카드가 아주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그 위용을 드러냈거든요. 무당이 맨발로 작두 위를 걷는다는 건 평범한 이성을 넘어 생사를 건 극단적인 돌파를 의미해요. 지금 이 관계는 미적지근한 미열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두 사람 다 발밑이 피투성이가 될 것 같은 엄청난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폭발력이 이미 턱 밑, 아니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피말리며 못 만난다. 진짜 연인으로 내 옆에 확실하게 묶어두든지 아니면 영영 내 인생에서 도려내든지 오늘 무조건 작두를 타보자 하는 그 미친 듯한 결단력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여러분의 이날 선에너지를 무의식 중에 강렬하게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평소처럼 웃고 밥 먹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지는 순간들, 금방이라도 뇌관이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지금 두 사람 사이를 숨 막히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저 예쁜 썸이라는 포장지로 덮어두기엔 지금 두 분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너무 크고 위험해서 이제는 무조건 어느 한쪽으로 뛰어내려 결론을 지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도달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진작에 결판을 내지 못하고 이 서늘한 작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발만 구르며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이 살벌한 눈치 게임의 밑바닥에 깔린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니 부적 카드가 아주 겹겹이 질기게 딱 붙어 있습니다. 부적은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살을 막아내기 위해 기를 쓰고 치는 강력한 방어막이잖아요. 겉으로는 장군처럼 들이받으려 하고 신칼로 단호하게 끊어내려 하면서도 사실 여러분과 상대방의 가장 깊은 속마음, 한 구석에는 상처받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거대한 부적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내 모든 자존심을 다 걸고 작두에서 뛰어내려 고백했는데 상대가 쓱 피하면서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감정의 밑바닥이 다 털리고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까봐 그게 너무 끔찍하게 무서워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두껍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겁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확고하고 강렬한 기운에 덜컥 압도되어서 자신이 그 속도의 무방비로 끌려가다가 상처받거나 얕보일까봐 두려워 마음의 대문에 부적을 여러 장 덧대놓고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피 말리는 장군들의 싸움, 그 징글징글한 애매함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가 나만 다칠까봐 벌벌 떠는 그 지독한 방어 기제와 겁살이 숨어 있었다는 게 여기서 아주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절박하게 원하고 있어서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스스로 쳐버린 그 두꺼운 방어막이 지금의 답답한 매듭을 더 꽉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겉으로는 날 성칼을 쥐고 당장이라도 끝장을 볼 것처럼 굴면서도 속으로는 버림받을까봐 두꺼운 부적 뒤에 웅크려 떨고 있던 그 겁먹은 마음, 이제는 그 질긴 껍질을 완전히 깨부수고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 지독한 애매함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취해야 할 가장 확실한 행동 지침의 자리에 도장 카드가 아주 묵직하게 놓여 있거든요. 계약서의 마지막으로 꾹 눌러 찍는 그 붉은 인주 자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을 계약할 때도 중요한 서류를 넘길 때도 이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그저 허공에 맴도는 말장난에 불과하잖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핵심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은 상대방의 선 넘는 행동이나 미적지근한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 진짜 무슨 사이야? 라는 그 한마디를 삼키며 도장 찍기를 미뤄 오셨을 겁니다. 사주 명리학으로 치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흩어진 기운을 정돈하고 확실한 내 자리를 규정짓는 정관의 기운이에요. 우리가 지금 밥 먹고 매일 연락하는 이 관계의 이름이 뭔지 나는 이제 확실히 정해야겠다 라고 여러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듯 상대방 눈앞에 들이밀어야 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두루뭉술하게 농담으로 넘기려 하거나 우리 지금처럼 지내는 거 좋지 않아? 라고 도망치려 할 때 절대 웃어넘겨주지 마세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이 관계의 공식적인 도장을 요구하셔야만 그 서늘한 작두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결단을 내리고 도장을 들이밀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줄 엄청난 외부 변수가 하나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거대한 파도를 가르고 솟아오르는 용왕신 카드가 웅장하게 등장했어요. 잔잔했던 바다가 쩍 갈라지면서 무섭게 몰아치는 해일처럼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그 얄팍한 평화와 눈치 게임을 단숨에 쓸어버릴 거대한 사건이나 감정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배수의 진을 쳤을 때 상대방도 비로소 본인의 그 얄팍한 부적과 방어막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용왕님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둔 빛나는 여의주를 입에 물고 올라오시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 상대방 역시 그동안 들킬까봐 바다 밑바닥에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진심, 그 뜨겁고 절박한 감정의 여의주를 마침내 여러분 발밑에 툭 꺼내놓게 된다는 아주 기막힌 반전이 예고되어 있어요. 혹은 주변 상황 자체가 두 사람이 더 이상은 친구나 지인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숨어 있을 수 없게끔 아주 커다란 파도처럼 두 사람을 훅 밀어붙여버리는 기막힌 타이밍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이 거대한 수기운의 해일은 결국 여러분의 그 답답했던 갈증을 완벽하게 씻어내줄 아주 고마운 변수가 될 거예요. 이 폭풍 같은 해일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두 사람이 서게 될 최종 결실을 짚어보니 눈부시게 고운 비단 카드가 사르르 펼쳐져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반전이죠. 앞에서 그 솥을 퍼런 싱카를 휘두르고 맨발로 작두를 타던 그 피 튀기는 전쟁 같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결말의 자리는 손끝에 닿기만 해도 미끄러질 듯 부드러운 최고급 비단길로 쫙 깔려 있어요. 예전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예물을 주고받을 때 혹은 궁궐에서 큰 경사가 났을 때만 이 화려한 비단을 썼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관계가 그저 그런 가벼운 연애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인스턴트 같은 만남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징표입니다. 나랑 만나자라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으며 정식으로 예를 갖춘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는 너무나도 속 시원하고 품격 있는 결말이에요. 그동안 애매한 태도 때문에 길바닥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던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대방의 확고한 고백과 존중을 통해 다시 가장 귀한 비단함 속에 곱게 담기게 될 겁니다. 이리저리 긁히고 찔렸던 마음의 상처들까지도 이 부드러운 비단결이 포근하게 다 감싸 안아줄 테니 이제 다쳤던 마음 푹 내려놓고 그 눈부신 대우를 기꺼이 즐길 준비만 하시면 돼요. 이 모든 험난한 과정과 아름다운 결말을 가장 높은 곳에서 굽어 살피고 계신 수호 신령님 자리를 보니 하늘의 절대 통치자이신 옥황상제 카드가 무겁게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천상의 모든 질서와 운명을 호령하시는 가장 높은 권위자잖아요. 옥황상제님이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고 묵직합니다. 너는 네 인생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절대적인 지배자다.
헷갈리게 구는 상대방의 얕은 수작에 옥자를 내어주고 쩔쩔매지 마라.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규칙을 세우는 권한은 온전히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요. 내가 다가갔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얄팍한 두려움 따위는 이제 옥황상제님의 그 엄청난 기운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관계의 틀을 세우고 내 옆에 있으려면 이 정도 예의는 갖춰라 라고 호령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고 무릎을 굽히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달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 돌리지 마시고 현실에서 딱 이렇게만 행동해 보세요. 먼저 한 가지 꼭 해보실 게 마음속으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정확한 데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예전처럼 늦은 밤, 가벼운 술자리나 시끄러운 카페 말고 대낮에 환하고 조용한 곳, 분위기가 아주 정갈하고 각이 잡힌 곳으로 만남의 장소를 싹 바꿔보세요. 공간이 주는 무게감이 상대방의 얄팍한 방어막을 벗겨내고 진지한 대화를 끌어내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 관계 나는 이제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라고 도장을 꾹 찍어 누르듯 단호하고 맑은 눈빛으로 직구를 던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그 숨막히는 습관을 당장 오늘부터 끊어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일상 속에서 가장 빛나고 바쁘게 돌아갈 때 비로소 상대방은 여러분이라는 비단이 얼마나 가지기 힘든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조바심을 내며 달려올 테니까요. 이 당당하고 귀한 기운을 남김없이 다 챙겨가셔서 오랫동안 묵혀둔 그 애매한 매듭을 아주 속 시원하게 잘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매섭고도 따뜻한 흐름이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조금이라도 뚫어드렸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꾹 눌러서 응원 보태주세요. 그 따뜻한 응원이 모여야 저도 다음 달에 더 깊고 예리한 풀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수 있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쁜 비단길만 걸으세요.